자, 어제 한국당이요. 3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교섭단체 3당,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내 복귀를 위한 합의를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합의를 먼저 해놓고 당의 추인을 받으려다가 부결됐는데요. 자, 난 나경원이 저 무표정함에 대해서 좀 이제는 슬슬 굉장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전에 합의를 해주고 그러고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그걸 한국당에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의총에 붙였다가 부결되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경과를 설명하든지 해야지. 그러냐? 그렇다면서 마치 유체 이탈한 듯이 자,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분노하고 있다고 또 다른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에 도대체 한국당의 지도부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왜 한교안은 나경원을 통제해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뭐냐? 딱 세 가지죠. 하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과해라.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한국당 의원이 한 60여 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철회해라. 다른 하나는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처리한다. 그런데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말 하나만 들고 왔다가 전부 걸려있는 의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은 왜 나경원의 지침을 주지 않고 나경원은 왜 그냥 가서 합의를 해놓고 와서 부결당하는 꼴을 받느냐. 이건 매우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또 김세연이라고 김진재 아들이죠. 동일벨트 하던 부산의 유명한 부자 아들이죠. 김세연이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하는데 여야 5당의 싱크탱크 수장들이 7월 2일 날 미래연구원 주선으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양정철이가 전국의 각 시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면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자, 거기 물타기 하는 건데요. 각 정당의 정책연구원 원장들이 중장기 정책과제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거다. 이날 회동에는 문희상 의장,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장 비롯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그리고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이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장이 박진인데 이 사람이 5월 말에 5월 30일 날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회의원 하던 박진이 아니라 종로에서 이거는 별도로 이 국회의장 밑에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에 원장이라는 박진이라는 사람이 5월 24일 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한 사람이 차 몰고 간다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잡혔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에 달했답니다. KDI 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작년 2018년 5월부터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서 뭔 놈의 미래연구원을 만들고 국회 산하로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이 술꾼을 데려다가 이걸 하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국회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기 산하에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을 만들기로 결의케 하고 그래서 박진을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미래연구원법이 지난 2017년 문정권 들어와서 11월 달에 의결되어 지금 이것이 개설을 된 겁니다. 박진 미래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별도의 연구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 주체로 지금 이 5개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업무 협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당 싱크탱크 간의 협약뿐 아니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각 시도 싱크탱크와 체결한 정책협력체계에 이 야사당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도 관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양정철이가 지난번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박원순 이재명에 이어 김경수를 만나고 하면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시비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야사당의 당 정책연구소를 불러다가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것을 앞에 세워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양정철이가 하고 있는 불법의 물타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더 웃긴 거는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이라는 사람이 김세연이가 2일날 7월 2일 열리는 회동은 문희상이 국회의장이 기획한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는 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다. 정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될 거다. 자, 이 자도 정신 나간 자예요. 한국당은 이런 자들이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양정철이 저지른 불법을 뒤를 닦기 위해서 한국당까지 다 각 정당의 연구소를 오라 해서 국회 미래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는다. 그래서 양정철이가 지난번에 각 지자체들하고 맺은 것에 대해서도 이 남은 4당, 한국당을 포함한 4당의 정책연구소가 어떻게 합류할 건지 논의하자. 그 논의를 하는 순간에 비판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미친놈이죠, 이놈은. 자, 황교안이 최근에 찌질하게 무슨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국의 미래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또 한국의 50대 이상이 일자리가 생기려면 이제는 3D 업종이고 뭐고 가릴 게 없다. 거기도 다 월급이 한국 사람하고 같기 때문에 3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를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해야 된다. 과거에 그걸 거부했던 것과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데 과거에 그걸 3D라고 해서 일을 잘 안 하던 부분을 이제 그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해 버려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게 핵심인데 그들이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월급을 다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찌질한 발언을 해서 욕을 먹고 또 아들 부분을 갖다가 무슨 숙명여대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우리 아들은 학점도 안 좋고 토익 점수도 안 좋은데도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5군데나 되는 대기업에 합격했다. 처음에 아들이라 말은 안 했죠. 그런 청년이 있다. 그게 내 아들이다. 그게 말을 할 거리입니까? 아들이 잘나도요. 정치인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구석 자랑하면요. 팔불출 되는 겁니다. 예를 들 게 없어서 그런 예를 듭니까? 정말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이야기를 하려면 젊은이들의 죽어난을 이야기하려면 이거는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렇다. 대학 입시부터 취업부터 다 무너졌다. 솔직히 다 백이 작용하고 있는 세상 아니냐. 우리도 그런 세상에 일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걸 지침을 만들겠다. 대학 입시도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 취업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취업 비리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청년에 대한 국가적 주거 공급 정책을 이제 보수가 반성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기회균등을 위해서 사시도 부활시키고 음서제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로스쿨이나 이런 걸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 자기 혼자 허허허 그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허허허 이러니 그게 한 명이라도 하하하고 웃었겠습니까? 자기만 웃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위트나 에피소드나 유머를 이야기를 하려 해도 자 적어주는 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들하고 강연한다면서 적어준 걸로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적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그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제대로 디스커션도 안 된 거죠. 이것도 누군가가 내용은 다 적어줬을 거라 봅니다. 그야말로 업무로 이런 일거리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이후에 변명을 점수를 실제보다 뭡니까? 학점은 3.29인데 그리고 토익 점수는 뭐 900 몇십 점이에요. 근데 그걸 낮추고 말한 게 뭔 잘못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관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제 나경원이가 3당 합의를 하고 와서 당에 밀어붙이다가 개망신을 당한 부분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김세연이가 양정철이가 지금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선거법 위반이니 불법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물타기 하는 부분에 가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여당 주장만 들어줬다고 당에서 퇴짜를 낳은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기어 나갔습니까? 패스트 트랙에 그 몸싸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네다바이를 그것도 뭡니까? 지금 국회법과 검찰개혁에 관한 네다바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잡아가고 자기들 선거 뽑는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을 합의 없이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그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서명을 하고 빠꾸 당합니까? 서명을 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숱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황교안이 나경원을 불러다가 대표로서 지침을 줘야죠. 적어도 3가지 원칙이다. 패스트 트랙은 사과와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 그리고 정치적인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3가지가 합의되기 전에는 사인해 주지 말아야 했는데 사인을 했어요. 나경원이가. 그리고 당에 와서 뒤에 추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합의해갖고 들고 와서 당에 사인해 주라고 들이미는 게 추인이죠. 거기서 부결돼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낮에는 이게 이제 다 끝나고 원내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이 지금 문재인이 원하는 6조 7천억 추경에다가 윤석열 청문회 통과에다가 뭐 이런 거 한국당이 다 해주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그 합의문 내용에 보면 이인영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나경원이는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해 말을 해준 이인영의 결단에 감사한다. 이러면서 합의돼서 처리된 것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5시 반, 2시간 뒤인 5시 반에 한국당의 의총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추인을 시도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별다른 이견 없이 당에서 다 합의가 됐어요. 추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당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해버렸다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백지화한다라는 담보가 하나도 없다. 민주당 주장만 들어줬다. 자, 이후 나경원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추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당내 의원들의 부탁이었다. 이 말만 하지. 제가 정말 합의가 안 되는 걸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들고 와서 죄송하다, 원내대표를 그만두겠다라든지 제 탓이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시급한 국가안보 위기 및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는 또 챙기겠다고 수도무리니 북한의 목선 노크 기순이니 이런 거는 또 참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한국당은 해군 인사령부니까 갔다가 안에 들려주지도 않는 망신을 당했죠. 이제 군인들도 한국당을 우습게 보고 알고 있어요. 데를 어제 찾았는데 현장 조사차. 그런데 자 어제 뭐 납득이 안 간다 어쩐다 하면서 일함대에 가가지고 조사를 좀 하겠다 했는데 부대 앞에서 이 거부를 해버렸죠. 그래서 문전 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맨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만 이야기하는 나경원이 정작 지가 합의해온 사항이 당의 의원 대부분에 의해서 부결됐는데 그 표정만 보세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과 나경원이 여기저기서 입으로 손으로 사고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 감정이 없는 인간들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터키 이스탄불, 터키의 최대 도시죠. 수도는 앙카라지만 과거에 이 역사적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 아닙니까? 이 이스탄불의 시장에서 야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불법이 있었다고 재선거를 했는데 이 재선거의 결과 훨씬 더 큰 비율로 야당의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최대 도시에서 야당이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0.2% 졌다고 시비를 걸어서 재선거를 했는데 다시 재선거하니까 9%를 져버렸습니다. 에르도안의 여당이요. 지금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터키를 이슬람 독재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 터키라는 나라가 저렇게 쉽게 망가지냐. 사법부 체포하고 학교 교장, 교사들 다 쫓아내고 군부 숙청도 하고 그 이상한 쿠데타 2015년에 있었던 쿠데타를 핑계대가 베레젤 질거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터키는 이제 완벽하게 에르도안이 황제가 되었는가 싶었는데 터키 시민들이 전부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로 지금 에르도안의 독재가 정말로 어렵게 됐다. 자, 이스탄불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도심 외에 외곽 메트로폴리탄 지역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500만인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스탄불에 시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 힘을 키워서 총리가 되고 이제 내각 중심제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이렇게 바꿔서 종신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 터키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커지면서 이스탄불 강력시가 25년 만에 에르도안 치하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5년 불패가 무너졌다. 그래서 16년 장기 집권 체제가 지금 실업, 물가 경제난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16년을 장기 집권을 해도 자, 무너지는 거예요. 이자 젊었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친 매우 악랄한 자입니다. 그래서 독재에 관한하는 테크닉이 아주 뛰어나서 터키를 거의 지 입맛대로 주물러 왔는데 지금 그렇게 독재가 완성된 터키에서 에르도안의 텃밭에서 대규모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 그래서 수십만 이스탄불의 야당 지지자들이 어제 촛불 시위를 했어요. 승리를 축하한다고요. 그래서 에르도안도 이제는 끝이 다가왔다라고 보이고 이 당선된 모올루 당선자라는 사람은 사실상 정치 신인인데 경제난과 에르도안의 장기 독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거의 민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이 체코 프라하에서요. 시민 25만 명이 안드레이 BBC 총리 퇴진을 외치면서 지금 시위가 또 일어났습니다. 체코가 요 근래 계속 시위가 일어났는데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서
89년도에 체코의 공산 정권을 붕괴시킨 벨벳 혁명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대가 체코 수도 프라하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년 전에 집권한 BBC 총리가 유럽연합 지원금 26억 원을 이렇게 유용하는 등 이런 부패 혐의가 일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 수준으로 보면 26억 유용했다고 저렇게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면 참 한국은 들고 일어나도 수십 번은 들고 일어나야 되지요. 자, 그래서 체코 국민들이 지금 안드레이 BBC 총리라는 사람이 구 체코 공산 정권 시절 비밀 경찰 활동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쫓아내고 민주정부를 구성했는데 그 민주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시 과거의 공산당 시절에 한가닥 했던 놈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러시아의 푸틴도 그런 비밀경찰 출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에게 맡겨보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올 들어 5번의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한 달 전 시위에 12만 명이 참가했는데 엊그제는 25만 명이 참가해서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89년 11월 달에 80만 명이 이곳에서 공산정권 물러가라 시위를 해서 공산정권이 스스로 붕괴됐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이 극작가 출신 하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체코에서 이 하벨 전 대통령이 진실과 사랑은 승리해야 된다고 30년 전에 혁명 때 한 말을 플래카드에 내걸고요. 그래서 체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가해서 곧바로 벨벳 혁명이 끝나지 않았다. 또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체코 이 바비시 총리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친이 체코 때 외교관이라가 주로 해외 생활을 하다가 공산국가 때 체코가 민주화된 이후에 정착해서 농업, 화학, 건설, 물류 등의 복합 기업을 만들어서 대기업으로 키워서 재산이 40억 달러가 넘는 체코 제2의 부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1년에 현 집권당을 창당해서 재무장관, 부총리를 거쳐서 지금 총리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 총리가 보유한 기업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26억을 받았다. 그래서 이익충돌 규정을 어겼다라고 해서 227억의 벌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납부해야 된다. 이거 잘못 이용하면 10배의 벌금을 물긴다. 이런 게 있어요. 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공산정권 시절에 체코 공산당 정보국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을 사찰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체코 그리고 이스탄불 그리고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국민의 그야말로 내부에 요구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당의 지금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는 국민의 분노, 문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 경제 붕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른다고 봅니다. 이스탄불 시위는요, 경제난으로 국민의 민심이 등지는 거예요. 자, 체코 시위는 부패와 과거 전력으로 국민의 민심이 등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치가 발전해 가면 민주주의가 항상 나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체코 같은 경우 민주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재벌이자 또 과거 두 정권의 공산 비밀경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그 국가 재산들을 쉽게 차지한 놈들이죠. 지금 러시아도 푸틴이 그거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 권력들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어제 한 행동들 무슨 뭐 국회 미래연구원에 가서 양정철이가 잘못한 걸 덮어주는데 둘러리 선다거나 그리고 나경원이가 가서 3당 합의해왔다가 빠꾸당하거나 황교안이 가는 데마다 말 사고 치고 있거나 이런 거는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정서를 어떻게 읽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댓글에요. 아주 시건방지고 나쁜 글을 달았어요. 황 소장이 이제 황교안 비난을 이 정도서 멈춰야지 더하면 위장 보수가 된다. 걱정하는 척하면 공갈 협박을 해요. 엿먹으라 그러십시오. 그런데 제가 겁먹을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황교안을 나경원을 드러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세력이 야당의 지금 역할이 황교안 나경원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야당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문을 추방할 수 있다. 황교안 나경원으로 문이 추방될 수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은 우리가 보낸 사과나무 한번 거기에 주렁주렁 달린 글들을 읽거나 봤습니까?